그 의자는 지금 그러면은 예, 이 영화를 연출하신 김재한 감독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특별한 손님으로 잠시 화장실에 저희 이 영화 만들 때 처음에 시작은 창원에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금은 원래는 이 영화를 만들 생각이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저는 설미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김재현 감독과 이 영화를 같이 만든 제작자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의 20대의 모습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생각해서 만들자고 빡빡빡 우겼습니다. 지금 보셨습니다. 저기 네, 김영만 의장님하고 김재한 감독하고 대담을 준비를 했거든요. 약간 이제 궁금한 것도 묻고, 왜냐면 80년 강주하고 79년 부마항쟁하고 떨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비정규직이라든지 그런 아픔들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는 지금의 시대에 있어서 조금씩 슬프지만 즐겁지만 앞으로 나가는 이야기, 그렇지만 여전히 강주를 좀 안고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려고 두 분을 모셨고요. 그리고 의자 하나만 더 가능할까요? 그리고 영화에서 나오는 고백을 만드신 고성화 선생님도 잠시 앞으로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인사만 하고 들어가면 예, 하고 어쨌든 네, 앉으십시오. 뭘 만들어 있어요? 네, 일단 먼저 마이크를 넘겨가지고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 먼저 해가지고. 네, 반갑습니다. 저도 영화를 2020년에 만들고 나서 이렇게 극장에서 정식으로 보는 건 처음입니다. 김재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감독 덕분에 내가 게스트로 나오는 김영만입니다. 북면 강변에서 추운 날 찍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엑스트라인데 내가 내 눈으로 못 찾겠더라고요. 고생하라고 합니다. 먼저 김재한 감독님께 먼저 드리는 질문은, 김재한 감독님은 지금 시대적 배경이 89년도인 거죠, 그죠? 그때 몇 살이었습니까? 19살이요. 19살이었습니까? 지금 김용만 의장님께서는 나이가 어때? 몇 살이셨습니까? 5.18 네, 5.18. 5.18 때는 36살. 36살. 33살. 아니, 몇 살? 34살. 89년. 아니죠. 이제 80년 강주일 때는 80년 강주일 때는 10살. 김재한 감독은 10살이었답니다. 10살. 그래 맞지. 네. 지금 그러면은 김재한 감독은 89년도라고 콕 집었던 이유가, 그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유골항쟁을 거쳐서 그죠, 한 단계 저희들이 민주화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전두환에 대한 단죄도 나오고 법정에도 세우고 하는 그 시기들이 진압됐던 시기여서 김재현 감독이 10대를 그렇게 보냈었고, 그 활동하는 시기에 젊음을 바치셨던 두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김재현 감독님은 솔직히 말해서 저의 부담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영화 왜 만들었는지, 영화 이 영화는 아시겠지만 절대로 돈을 벌 수가 없는 영화고
왜 이 영화를 만들게 되었는지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저희들이 이 영화 포스터를 가지고 왔거든요. 한 5장 정도 되는데, 혹시 집에 바람이 술술 들어와서 포스터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김재환 감독이 사인이 들어있는 포스터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마치시고 또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왜 만들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건 그 영화로 우리 아픈 근현대사의 아픔을 이야기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서 그 전에 제가 만들었던 영화는 그냥 저의 생각과 시대의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한 영화였다고 한다면은 우리 아픈 역사를 담아서 잔잔하게 들려주고 싶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지금까지 수많은 아픔에 있는 영화가 나왔지만은 이제 새로운 형식을 접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단편 3부작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이었는데 광주민주화 운동과 민중가요라는 형식으로 한번 접목해보고 싶어서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저에게 또 민중가요는 저도 이 시대 상황이 그 89년인데 저도 89년에 최루탄 맞아가면서 그 서점에서 테이프를 사서 민중가요 테이프를 사서 들으면서 그 눈물 콧물 흘리면서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 민중가요가 잊혀져 가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아픔으로 오더라고요.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옛날 그 민중가요를 틉니다. 네, 저도 민중가요를 좋아하니까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민중가요에 대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고성환 선생님은 고백을 만드셨는데 고백을 왜 만들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만들게 됐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고백이라는 노래가 저희 영화에 나오죠. 약간 개사를 했습니다. 그 스푼의 상황에 맞도록. 제가 84년도에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제가 실업계 학교에 선생을 하면서 학생들을 이제 뭐 운명처럼 받아들여져야 할 그 현장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황노예에게 꽂혀가지고 그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그 전태일하고 동갑이거든요. 노동가요가 그때는 정말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미친 듯이 만들었습니다. 고백 하나만 좀 알려져 있는 상태. 네, 그리고 그 김영만 의장님이 만드신 노래는 고백은 그 대학생 노동자들의 회한을 푸는 술자리나 이야기하는 거나 이런 데서 많이 불려졌다라고 하면 김영만 의장님께서 만드신 동지연애가 있다는 현장에서 이제 뭐 집회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서 많이 불려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왜 이 노래를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만드셨는지 그리고 한 소절이라도 불러주실 수 있을는지. 네. 아니 제 노래 얘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전에 영화를 봤잖아요. 그래서 영화본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담배를 끊은 지가 20년이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담배를 참 만나게 빨고 있더라고요. 20년이 넘었는데도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도 피해자다. 네, 다들 피해자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감독님이 그런 걸 깊이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가 감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피해자 맞습니다. 그러나 나도 피해자다라고 말을 할 때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참회를 하고 용서를 빌고 이랬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고 니도 피해자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굉장히 뻔뻔스러워져 가지고요. 친일 한 사람들도 지도 다 피해자라고 합니다. 왜냐? 아니 우리가 못난 조상을 만나가지고 나라를 빼앗겼어.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일본 놈 밑에 사는데 일본 놈 밑에 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다 우리가 피해자야. 못난 조상 만났어. 그래서 나도 피해자야. 가해자가 할 소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 영화 제목을 처음에 봤을 때요. 마지막을 보면서 감독님한테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목이 쏴쏴쏴 토항이잖아요. 5.18하고 관련된 영화라는 걸 알았습니다. 당연히 광주 계엄군, 광주에 간 계엄군들이 계엄군 지휘자가 광주 시민들 보고 뭐뭐뭐부터 하니까 쏴쏴쏴 이렇게 한 거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완전히 반전이었어요. 그게 참 멋졌습니다. 노래도 갈 건데 작년에 그 계엄군 출신인 분이 양심선언을 하고 그리고 그 현장에 이제 심포 같은 데 나와서 그때 있었던 일을 좀 정언해 내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들도 피해자 맞습니다. 피해자 앞에 선행하는 것은 정말 증언과 참회가 먼저여야 되고 그리고 희생자 가족, 피해자 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들을 입에서 당신들도 피해자라는 이야기가 들려져야지만 그 순서가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좀 밝은 이미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마차 노래 아십니까? 저희들 지금 나왔던 4명의 배우, 학생에 나왔던 거 총 6명의 배우 빼고는 전부 다 출연진들이 창원 시민들입니다. 창원 시민들이 나와주셨고 정말 추운 날이었는데 정말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성환 선생님도 그죠? 그 교회 식구들이랑 나와주셔가지고 너무 많은 고생을 하셨고요. 다른 분들도 정말 죄송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이는 그 씬은 20시간 촬영을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 힘을 위한 행진곡을 불렀던 이제 크랙에 올라갔을 때 그 씬은 원래 저희들 목표가 100명 정도는 모아가지고 CG를 붙여서 500명으로 만든다였는데 인원수가 50명 잠시 넘어가지고 도저히 CG를 못 만들어가지고 이 내용에는 본 영화에는 못 들어가고 1등이 올렸던 거거든요.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는데 저희들 영화는 안 될 때마다 창원 시민들이 함께 하셔가지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희 영화들이 좀 앞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는 꼭 시킬 겁니다. 이번 영화가 김재환 감독의 3번째 영화고요. 그 감독이 원래 좀 어둡습니다. 사람은 아주 밝은데 영화가 좀 어두운 건 있는데 그래도 열심히 그 세상을 들여다보고 사실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야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감독이거든요. 그래서 좀 궁금하거나 이거 왜 그렇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거 있으시면 영화 안에서 좀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집에 가서 질문 없으면 울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십시오. 감독님, 그 영화 네,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근데 2가지 여쭙고 싶은데요. 이번에 내일 개봉을 앞둔 상황인데 소감이 어떠신지 한 말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영화를 통해서 좀 5.18이 어떻게 비춰졌으면 좋겠는지 좀 기대하시는 효과 같은 게 있으시면 그것도 한번 말씀 듣고 싶습니다. 마이크 없어도 잘 들리시죠? 네, 소리 마십시오. 일단 2020년에 코로나 딱 들어올 때 이제 만들어진 영화다 보니 이제 이 관객들에게 뭔가 선을 보여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계속 돌았었거든요.
제가 맨 처음에 저도 극장에서 처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계속 온라인으로 돌거나 내지는 이제 기획전 같은 곳에서 이제 그 상영을 했었는데 또 기획전도 전라도 쪽 하고 저기 뭐 인천, 경기 이쪽 외에는 기획전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민원이 들어와서 광주 이야기다라고 해서 그래서 강원도, 경상도, 부산 이쪽은 아예 기획전을 못했던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해서 저도 극장에서 처음 봤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소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이 영화가 세 번째 지금 개봉을 하는 영화인데 저는 개봉하는 영화가 1시간 반, 2시간, 뭐 많게는 3시간까지 넘어가는 영화들도 많은데 조금 짧은 영화라 하더라도 우리 세상을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영화가 있다면 그게 짧든 길든 상관없이 관객들과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개봉이라는 걸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짧은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개봉이라는 무리수를 둔 것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모험이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 5.18을 다른 소리로 다른 생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으십니다. 그분들은 어떠한 얘기를 하더라도 여전히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실 거니까 그분들의 말을 들어서 우리식으로 잘 이해를 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은 저도 이 영화를 만들면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생각들은 그전에는 아예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 오세훈 선생님의 쏴쏴쏴탕이라고 하는 단편을 보았는데 그 단편마저도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그 시대 상황에 맞는 그 시대 상황을 이야기하는 굉장히 폭력적인 영화, 그 만화였거든요. 그걸 어떻게 2020년의 상황에 비추어 볼 것인가 라는 생각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하다 보니 그 가해자 피해자라고 하는 것들이 이미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많이 묻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서 저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든 제대로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바라보는 데 큰 문제가 없을 텐데 그런 상식조차도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서 우리 후배들에게는 좀 더 제대로 된 상식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늦었지만 네 그리고 올드한 네 뭐 민중가요도 올드하다고 그러고 광주도 올드하고 그래서 영화 색깔도 올드합니다. 그 올드함이 절묘하게 맞아서서 또 나름 또 재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마이크가 없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아까 보니까는 빨갱이라는 네.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빨갱이. 네. 예. 제가 어버이날 장모님 뵈러 갔더니 처남이 밤늦게 술을 먹고 저한테 빨갱이다. 빨갱이다. 간첩이지요. 참. 그래서 저기서 피해자 이렇게 나오니까는 그 당시 전두환한테 교육받은 군인들, 많은 인민들이 에 의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아직도 빨갱이라고 간첩이라고 하고 있는 상황 속에 피해자는 나다. 나도 피해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감독님 앞으로 이제 이런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영화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또 질문. 네, 말씀하십시오. 아프겠다. 저는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5.18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아서 그 질문보다 이제 영화를 보면서 일단 감독님 너무 개봉을 축하드리고요. 네, 앞에 오장군의 발톱이랑 좀 연관돼서 그 오장군의 발톱에서 오장군과 조상경이 떠올랐어요. 그 여기 반장과 용태상을 보면서 그래서 분명히 원작은 다르고 중심 내용 다르지 혹시 감독님이 캐릭터 연관성을 연기해 두셨는지 그리고 특별히 이번 영화에서 배우들에게 이제 사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오장군 때도 그랬고 지금 용태도 그렇고 약간 동저분자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배우에게 감독님이 좀 원하시는 걸 전달하셨는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고상병 오장군의 발톱에 있어서는 고상병과 오장군의 캐릭터가 얘기를 듣고 보니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 원작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쏴쏴탕의 원작은 완전히 다른데 똑같은 게 있다면은 이제 등장 인물입니다. 영태와 석훈이 아니지만 작업 반장이 있고 그 다음에 한밭집에 아줌마가 있고 그 다음에 겁탈을 당하게 되는 수키라는 여성이 있는데 저는 그 만화를 보여주면서 그 각자의 그 그냥 그분들은 그러니까 배우들은 그러니까 5.1 광주민주운동에 대한 이야기다, 영화다 라는 것에 끌려가지고 무작정 저한테 이제 오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도 더 많은 그 고통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분들도 굉장히 많은 아픔 속에서 연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상황이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아픔을 간직하고 계시니까 그 아픔이 고스란히 영화 속에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그냥 좀 밀어붙인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추운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정신으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지금 같으면은 이제 고소를 당하고 나올 정도의 터무니없는 걸로 배우들을 좀 다그쳤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금방 이제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영화가 서사가 이야기가 그 광주의 이야기보다는 인물들의 서사에 쫓아간다고 조금 디테일이 저도 디테일이고 싶었는데 디테일이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서 그런 부분들이 배우들에게도 조금 미안하다고 배우들은 정말 온갖 여러 장면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가 짧은 영화에 엑기스만 담으려고 하다 보니 조금 무리한 이제 전개 방식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배우들에게는 제가 미안함을 느낍니다. 네, 질문하십시오. 네, 그 본작의 뭐 도입부가 좀 독특했는데요. 그 실제 자료 화면을 쓸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는지 이거 보여주세요. 저는 자료 화면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료 화면을 쓰는 것처럼 저에게는 그냥 할 게 없으면 자료 화면을 쓰고 할 게 없으면 뭐를 갖다 쓰고 해서 그 이야기를 그냥 생각 없이 구성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원래 여기에 선을 넘다라고는 오프닝 음악이 따로 있습니다. 그 이제 대학생들이 실제 쫓아다니면서 그 도망가고 화염병 던지고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 손발에 오그라들어서 드러냈습니다. 촬영을 해놓고 그러다 보니 그 시대를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연구를 했죠. 그래서 자료화면이라든지 그 시대의 상황을 그대로 좀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걸 너무너무 지겨운 겁니다. 재미없어서.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직접 그린 겁니다. 그걸 한 달 정도를 밤샘을 대가면서 한 달 정도를 한 프레임 한 프레임 그려가지고 저걸 이렇게 완성을 했어요. 다시 보고 싶네요. 예, 또 거기다가 네. 저는 자료화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제와 허구를 좀 떨어뜨려 놓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실제 장면들은 컬러로 처리를 했고 그 경화는 흑백으로 촬영을 했는데 흑백으로 이제 했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민중의 어머니로 캐릭터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모 아줌마 같은 경우에는 컬러거든요. 나머지 박제되어 있는 영태와 수키와 석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꼼짝하고 있는 박제되어 있는 흑백인데 이 사람만 컬러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여전히 진행 중인 그런 현재형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분만 컬러로 하고 앞부분에 실제 장면만 컬러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흑백입니다. 그 도입부 노래가 88 올림픽 때 나왔던 노래거든요. 가사가 보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
정말 아이러니컬하잖아요. 그런데 88 올림픽 유치는 전두환이가 한 거 맞습니다. 전두환의 공로를 세운 거예요. 그 부분이 참 만화 같은 얘기죠. 그래서 만화로 처리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노래 아름다운 딱 강사에 도입 노래가 다음 이 얘기를 딱 예상해주는 그런 아주 도입 노래를 잘 택했다. 일부러 그 예, 아름다운 강사를 그 그냥 예, 역설적으로 그렇게 아름답게 역설 그렇게 보여요. 들었어요. 네. 예,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그 저작권을 푸는데도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제 저작권 풀고 이제 상영하고 나면 이제 저작권료를 또 줘야 됩니다. 이제 그래 마지막은 임을 위한 행진이고 완전히 대비되는 네. 그런 것이 참 좋았습니다. 예, 또, 예. 예, 19일 날 내서 메가박스에서 상영하지요. 네네. 그 내일 18일은 어디서 합니까? 전국에 몇 군데가 있는데 저는 이제 내일 부산에 아, 부산에. 네, 부산에 7시 45분 장소는 모퉁이 시네마를 극장. 하고 있습니다. 모퉁이 극장. 시네마. 이라는 부산에도 유일하게 그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이 민간 전용관이 한 개가 있는데 그게 목퉁이 극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영화 상영입니다. 19일 날 내서는 몇 시에 합니까? 7시. 7시. 내서 메가박스 네네. 7시, 오후 7시. 제가 그 명함 받았으니까 저희 시간표를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희 영화에 나오는 민중가의 7곡 중에 알만한 노래가 좀 있던가요? 7곡 다 아세요? 저희들이 그 가사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민중가요의 선율 그리고 가사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왜 이런 노래를 저는 이제 고선 선생님의 곡은 솔직히 몰랐거든요. 몰랐는데 이제 찾다 보니 너무 이제 캐릭터 괜찮은 이제 노래가 있어서 이제 그 노래를 해놓고 찾다 보니 고선 선생님 노래였던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우와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나. 그리고 이상하게 계속 김용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처음에 이제 동지와 내가 있다 같은 경우에도 그 광주 출전가라든지 내지는 이런 곳에서 이제 시위할 때 어떤 노래였을까를 이제 몇 가지 이제 놓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동지와 내가 있다, 그 다음에 광주 출전가하고 몇 곡이 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안타깝지만 이제 광주 출전가가 좀 더 맞아서 이제 그렇게 썼고요. 저도 모르는 노래는 이제 진원곡 친구 2 정도는 저도 모르는 노래였는데 이제 영화의 서사를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 맞는 어울리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를 찾고 하다 보니 저기서 툭툭툭툭 나오는 게 이제 진원곡과 친구 2는 우리 제작자님이 이걸로 가자 이렇게 해서 밀어붙였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보니까 1980년 이후 그러니까 올해 노래 이후로 민중가요가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5.18을 이야기를 하는 게 올해 노래만한 노래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올해 노래 1, 2는 다 쓰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포장마차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의 애환이니까 그거 앉아가지고 술만 마시고 있어도 노동자들의 애환이 들어왔어서 그래서 좀 그리고 계속 제 영화가 무겁다고 다 그러니 나도 좀 가벼운 걸 좀 보여주고 싶어서 이제 포장마차를 집어넣었던 겁니다. 예, 질문 두 분한테만 더 받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문 있으신가요? 네, 말씀하십시오. 영화 잘 봤고요. 연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너무 이렇게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전혀 어색하지 않고 너무너무 이렇게 그게 진심이 담긴 그런 연기를 보여주셨는데 출연하는 거는 많이 그리는지 다시 해보려고 감동이었어요. 너무 연기자들이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다음에 출연하면 차은분들 출연하시겠습니다. 출연하고 싶으세요? 일단 저는 지금은 정확하게 잘 기억나진 않는데 저분들이 이제 그 영태는 백서빈이고요. 백서빈인데 백윤식 선생님 아들이거든, 둘째 아들. 네, 이 친구는 소속사가 엄청 큰데 이 친구는 자기가 돈을 안 받고 처음에는 돈을 안 받고 저는 무조건 나는 이 영화를 하고 싶다 라고 해서 소속사에 허락도 안 받고 온 겁니다. 그리고 뒤늦게 알고 야 이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해서 이제 제작자님에게 써넘긴
이제 케이스고요. 나머지 두 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민중에 그러니까 그 이모로 나오신 분은 실제 아버님께서 광주 민족운동 때 돌아가신 유가족이십니다. 유가족 배우님이시고요. 실제 서울에서도 열심히 지금 배우하고 연구 활동하고 계신 분이시고. 윤가형. 문념 있으면 딸 아니야? 네, 맞습니다. 학교 네. 선생님. 네. 그렇게 이제 저희하고 인연이 되어가지고 이제 출연을 하셨고, 나머지 두 분은 진짜 말 그대로 오디션을 보러 오신 겁니다. 오디션장에 와서 노래도 부르고 자기가 알고 있는 5.18에 대한 생각들도 구구절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아 그러면 이분들이 좋겠다 해서 그 두 분을 모신 거고, 그리고 생계형 배우기 때문에 그 많이는 못 드렸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드렸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저는 그냥 소감 뭐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아주 짧아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50분이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보통 학교의 수업이 50분 넘어가는 수업이 거의 없거든요. 지루합니다. 네. 예, 아주 정말 삼박하게 딱 시간이 짧아서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뮤지컬 영화의 장르를 개척하시는구나. 예, 그 음악 그 뮤지컬도 이런 주제도 뮤지컬이 될 수 있겠구나. 예, 아마 세 번째로 말씀드리면 영화 음악 모음집에 하나 추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내가 그 김재환 마지막으로 네. 김재환 감독한테 한 가지 부탁할 게 있는데 네. 얘기 네. 드리겠습니다. 예. 쏴쏴쏴 이 편을 꼭 한번 만들어 주십니다. 무엇이 주제가 되느냐? 무엇이 주제가 되느냐? 탕당해야 될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전두환이 이미 죽었고. 진화는 아십니까? 네. 북한 그 특수부대 600명이 광주에서 내려와요. 그 친구도 탕당해야 되거든요. 혹시 김술래라고 아십니까? 이름이 참 순해서 어디 순정만화 주인공 이름 같죠. 김술래 참 착한 이름이에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은 국회 공식 발언입니다. 이제 술자리에서 낸 소리 아닙니다. 광주 유공자라는 괴물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의 세금을 물쓰듯이 쓰고 있다. 이 친구들 쏴쏴쏴 당당해야 됩니다. 그때 동지연 내가 일단 내 노래 부르는 거야. 장장장. 마이크가 이거 폼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이 5월 17일 개봉전 시사회를 조직할 때 제가 김준현 선생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희망연대와 함께 하고 싶다고, 가능하겠냐고. 저희들이 광주에 대한 이야기를 경남 창원에서 만들고자 시도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광주에 있는 단체에서 화답해서 그러니까 창원과 광주의 지원으로 저희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첫 선은 부마항쟁의 진원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저희 마산 창원 진해에서 시민사회단체로서 민주운동을 하고 있는 희망연대와 함께 시사회를 하면 정말 뜻깊겠다. 첫 시작으로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같이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희망연대 회원님께서 그리고 창원 시민들께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힘을 모아가지고 좀 더 신나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노래. 안 하는 게 됐습니다. 고마. 이거 끝내주세요. 이 시간 끝내고 다음 영화 때 꼭.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수업 필요하신 분은 혹시 필요하신 분 기간도 단체 사진 가능할까요? 혹시?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단체 사진 한 찍고 싶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앉아요. 네네. 그 상태에서 잠시만 계셔주세요. 일로 와서 찍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저 뒤에